네, 중국에서 또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또 CPI, PPI가 발표가 되게 되는 날인데 CPI 같은 경우에는 2.5% 상승으로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인트 알아보겠는데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이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는 거래시장을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만길과 금통위가 되겠는데, 만길보다도 오늘은 역시 금통인 것 같습니다. 수급 포인트 금통위가 되겠고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짧게 또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존재감은 좀 없었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번 금통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이 몰렸었는데, 바로 금리 인하의 어떤 만에 하나죠. 어떤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 기관에서 이번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도커멘트도 했기 때문에 더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또 동결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동결로 나왔지만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좀 간절함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 장의 문제라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흔들렸고요. 실적이 흔들렸고, 또 최근에 또 건설주라든지, 또 화학주들 보시면은, 실적 우려 때문에, 목표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무너지고 있죠. 해서, 최소한, 그동안의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했던 이런 업종들은 못 일어나더라도, 그동안 선두에서 이끌어줬던 전기전자와 현대차가 좀 버텨주길 우리가 바랬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여러 이유도, 개별 이유도 있었지만은, 특히나, 환율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더라. 이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대다수 동결로 봤었기 때문에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역시나였죠.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꾸준히 시장에서 그 의견이 나올 겁니다. 해서 그 기대감은 우리 시장에 나쁠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구체적으로 금통위 위원들 간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마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금리 인하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어떤 환율의 어떤 되돌림은 없는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되돌림은 없는지, 또 최근 잠시나마 이번 주에 들어왔던 그 외국인의 매수, 다시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는지, 환은 큰 변화 없습니다. 환은 큰 변화 없고, 현물 매수가 좀 약화된 건 좀 보입니다.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네요. 자, 그런 건 좀 있지만은, 일단은 기대감은 좀 남아있더라 해서, 시장은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현물 매수 기조가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150억 원대 순매수인데 업종별로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 어떻습니까? 좀 뒤숭숭합니다. 솔직히 기조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외국인도 오늘 보시면 철강건설, 통신서비스, 운수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전기가스, 유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요. 종목은 뻔하니까. 기관들은 반면에 전기전자와 서비스 화학, 또 철강 쪽에 매도입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운수장비, 통신 쪽에 매수인데 좀 뒤숭숭하죠. 하지만은 그 뒤숭숭한 가운데 기조가 있다 그러면은 실적 불안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있더라. 이건 대세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면 상위 종목군 보시면은, 보이던 종목군들이 보이죠? SK하이닉스, 호텔신라, 또 한국전력 보이고, OCI, 폴리실콘 얘기 많이 나오죠. LG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보이고요. 자, 호텔신라, OCI 같은 또 모멘텀이 탁탁 튀는 그런 종목군들, 삼성전공, 한국타이 같은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더라. 매수 종목보다도 어떤 회피하고자 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더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약간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뚜렷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오늘장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전략도 그다지 달라지는 점은 없겠죠? 예, 사실은 플랜 B도 저는 새벽에 나와서 좀 고민을 했어요. 플랜 B도 염두에 뒀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낙폭 과대주들 더 갈 것이고 지수도 더 치고 나가겠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했었는데 일단은 도달아갔으니까 전략 자체는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특히나 조금 불안한 것은
실적 불안주들이 낙폭 과대주로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면 뭐 화학건설 등에 해당되겠죠. 요번에 단기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었는데 자 그게 없어졌다는 점은 좀 아쉽죠. 그래서 실적 불안주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늦추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해서 전략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던 보유 종목 실적 체크입니다. 실적 불안주는 계속 지금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아직 실적 수준의 초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빠른 액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주장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철저한 단기 매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선 두 개의 큰 종목 자체의 실적 성장성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박스권에서의 철저한 단기 매매, 중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은 결국은 실적이 되는 개별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랬었고요. 해서 실적 개별주, 중기 투자 이걸 가장 중심으로 보시고 가지고 계신 실적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